공인 IP, 그 다음에 뭐 가상 IP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이러는 걸까요? 일단 먼저 라우터에 그 짝대기 2개 달린 모습을 한 기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AP 기능이 있는 라우터를 뜻할 때도 쓰고 아니면은 공유기를 뜻하는 때도 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공유기에는 이 IP 주소가 이쪽에 이 인터페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이 IP 주소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호스트는 이제 인터페이스 또는 그 인터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듈에 따라서 그 IP 주소가 다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개수만큼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말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게이트웨이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IP 주소를 쓰는 모든 호스트마다 라우팅 테이블을 들고 있는 장치들을 제외한 이제 모든 기계들은 이 게이트웨이라는 정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랑 서버입니다. IP 주소를 각각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웨이라는 정보가 필요해요.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얘는 라우터입니다. 그죠? 라우터라는 장치는 모두 다른 범위끼리의 연결을 제공해주는 장치입니다. 정확히는 최적의 경로죠. 다른 범위끼리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과 통신을 하고 싶습니다. 이쪽 IP 주소가 지금 이렇다는 거죠. 자, 이쪽과 통신을 하고 싶은데 얘는 라우터이기 때문에 이 대역으로 가려면 이 IP 주소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제 얘랑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반대로 이제 이 라우터도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그 지도라는 개념을 들고 있는 건 라우터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나 뭐 서버나 걔네들은 들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라는 걸 정해줍니다. 너가 모르는 길이 왔을 때 이제 그쪽으로 물어봐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15.200.30.15 이 친구는 이제 115.200.35.11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서로 같은 범위이고 지금 스위치가 방송을 해주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같은 범위에 있는 주소끼리를 통신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위치가. 얘네들끼리는 전혀 문제없이 통신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클라이언트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통신을 하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해당 정보가 당연히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라우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라우터의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IP 주소가 안 적혀져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뭐 IP 주소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게이트웨이는 각각 115.200.0.1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소가 바뀌면은 이 주소도 당연히 바뀌어야지. 이 게이트웨이로 가라라고 제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뭐 10.200.100.1로 가라 했을 때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해서 보내주는 게 게이트웨이 그리고 라우터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이트웨이는 호스트마다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지는 라우터에도 직접 게이트웨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라우터는 분명 지도에 대한 정보를 들고 있는다고 했는데 왜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입니다. 라우터가 게이트웨이를 쓰는 건 약간 좀 특수한 경우이고 보통은 이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까지는 알겠고, 그죠? 이제 가상의 대역 이렇게 적어놓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야겠네요. 이제 IPv4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제 전 인구가 쓸 수가 없다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이 주소는요. 이 세상 모든 라우터에 전파되어 있어야겠네요. 그죠? 통신이 어디서든지 가능하려면은 이 세상 모든 라우터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이와 간접적인 정보라도 이제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다 IP 주소 개수를 지금 다 소비하는 일이네요. 그런데 062는요. 062와 연결된 클라이언트 내지는 서버라고 하면은 공인 IP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062가 정해놓은 가상의 영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부르는 게 062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내망이라든지 외부에서는 접속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가상의 내부의 망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해당 내부의 망은 원래라면은 내부끼리에만 통신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062는 여기서 특별한 짓을 하나 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062에 부여되어 있는 주소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클라이언트랑은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192.168.10.2는 내부망에만 있는 IP 주소이기 때문에
192.168.10.2로 가라고 하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을 망정 이 클라이언트를 딱 째려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터에는 이 정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쪽 클라이언트에서 자, 한번 제가 구글을 딱 타이핑을 했습니다. 해당 이 가상의 IP 주소가 이 주소로 바뀌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라우터의 입장에서는 120.30.15.100에서 나온 정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 그대로죠. 자, 그러면 서버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웹을 만약에 웹페이지였다면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클라이언트로.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120.30.10.100으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해당 이 주소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주소는 그럼 공인 IP죠. 자, 그러면 이렇게 쪼르륵 가서 이건 라우팅 프로토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그제서야 이쪽으로 가는데 이제 반대로 여기 이 IP 주소가 이렇게 바뀌는 작업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 IP 주소가 이 IP 주소로 바뀌어야 되는 처리를 다시 합니다. 그제서야 공유기가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딱 윤곽이 잡히시겠죠. 공유기는 이제 내부망을 따로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망과 외부망이 이제 통신이 문제없이 작동되도록 계속 포워딩을 해줍니다. 단점도 명확하죠. 이 포워딩이라는 개념이 속도가 좀 문제가 있죠.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죠. 오버헤드가 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포워딩 정보 관련해 가지고 좀 정의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면 특히 이제 이 공유기 안에 내부망에 서버를 만드는 게 꿈이었다면 이 이야기는 좀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내부망에서 요청을 했다면 누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유기가 들고 있다면은 이렇게 요청하고 주고받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공유기 내부망에 있는 얘가 서버라고 치고요. 이제 요청을 반대로 얘네들이 이렇게 하겠네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정확히는 요청을 얘한테 하는 거겠죠. 이 내부망에 있는 녀석이 요청을 한 거면은 이제 공유기가 그 정보를 계속 들고 있으면 됐는데 이거는 이야기가 다르네요. 그죠? 공유기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왜냐면 요청은 얘한테 왔는데 얘한테 가야 되는지 얘한테 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공유기 입장에서는. 보통은 이거를 DMZ나 포트 포워딩으로 해결을 합니다. 포트 포워딩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한 게 80번 포트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항상 가라. 이런 식으로 포트 포워딩을 걸어 놓을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간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볼까요?